네, 7월 25일이고요. 오늘 이제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포인터랑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배열이죠. 결국은 배열하고 포인터는 결이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배열은 그 크기가 고정적인 값이다. 그리고 포인터는 크기를 그 특정 변수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즉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열의 크기를. 그리고 값에 접근하는 방법이 인덱스 번호로 0, 1, 2, 3, 4라고 접근을 하던지 아니면은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접근을 하던지인데, 사실 사용하는 거는 인덱스 번호로 접근하는 게 더 쉽죠. 자,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종합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포인터 하고 이제 배열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배열에 대해서 어떤 배열만 나왔어? 1차 배열만 나왔죠. 이제 우리 이야기의 세계관을 2차 배열로 확장을 해보자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데 2차 배열하고 포인터 관련된 이야기는 얘기가 좀 되게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학교에서 시험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2차 배열까지는 안 건드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 건드리는 순간 다 틀릴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C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지식들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배경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1차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까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2차 배열과 포인터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헷갈릴 텐데 너무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2차 배열과 포인터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EX12.C, 어제 EX11까지 했습니다. 자, 2차 배열과 포인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문자열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그 포인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자열은 그 자체가 글자들의 배열 혹은 포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들을 배열에 담는 걸로 이제 문자열을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차 타입의 포인터로 구성을 했잖아요. 차 타입의 포인터로 표현을 했었죠. 차 타입의 배열 혹은 차 타입의 포인터. 자, 문자를 원소로 갖는 배열은 첫 번째, 그냥 진짜 차 타입의 배열로 해갖고 2차 배열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모든 행의 열수가 동일하다. 이 말은 모든 원소의 글자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원소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원소가 지금 문자열인 거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포인터를 원소로 갖는 배열이라고 하면 포인터 자체는 길이가 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배열은 배열인데 원소가 포인터인 거야. 그러면 각 행의 열수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길이가 다른 문자를 원소로 갖는 배열은 포인터를 원소로 갖는 배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해요.
자, 먼저 이제 상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define count는 3. 자, 이걸로 배열을 만들 거예요. 차 타입의 서브젝트하고 count라고 집어 넣으면 여기에 뭔지는 모르지만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단순히 차 타입이니까 한 글자씩만 들어갈 수 있겠죠. 뭐 A, B, C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원소를 한 글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코리안 매스 잉글리시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 자체가 차 타입의 K 배열 뭐 숫자 있겠죠? 는 이렇게 하면은 A, B, C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들어가죠. 자, 앞에 붙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 차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글자가 들어갔어. 근데 지금 얘는 문자열이죠.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했던 방법은 마지막 최종 진화형이 차 타입의 포인터였죠. 차 타입의 포인터가 모여있는 배열이에요. 배열이야. 배열인데 뭐가 모여있어? 그냥 차 타입이 아니고 차 타입의 포인터가. 그래서 여기 앞에 별이 하나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선언되는 거를 포인터 배열이라고 해요. 행은 고정이고요. 열은 가변이에요. 전부 다 글자 수 다르죠. 자, 3행, 즉 3개의 단어 혹은 문장으로 구성된 배열이고요. 열은 각각 다릅니다. 대괄호의 숫자는 열에 대한 구성이니까 이거는 사실 빼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탐색을 시키면 일단 단순히 탐색만 할게요. int i는 0부터 i는 카운트보다 작은 동안 i++ 라고 돌리고 printf %s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예요. 전에 소개했었죠. 그 다음에 줄바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브젝트의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돌리면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이 단계에서 한글에 대한 출력은 부자연스러워요. 왜냐면은 한글 처리를 하려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C 언어에서 한글 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그냥 영어로 하세요. 왜냐면은 C 언어에서 해야 되는 수많은 처리가 파이썬 하셨던 분들 한글 출력하면서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C 언어까지는 한글 처리가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그 이후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한글 처리하는데 꿀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C 하면서 한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출력 내용 다 영어로 하세요. 자,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점수를 입력받기 위한 배열입니다. 과목별 int score count라고 봤고요. 의 점수 score
그냥 오버 안 붙여도 되는구나. 스코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스코어에다가 점수를 입력받고 엔터키 하나 치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리안 스코어 90, 그 다음에 매스 스코어 72, 잉글리시 스코어 88,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 입력이 가능하겠죠? 여기 역슬래시 n이 들어가면 안 됐네.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총점하고 평균 낼게요. 자, 카운트보다 작은 동안 반복되면서 썸에다가 스코어의 i번째를 합산하고 총점하고 평균 계산해서 출력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게끔 했기 때문에 나누기 전에 형변환 한번 하고 들어갔다는 거. 자, EX13.C입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죠. 지금 포인터 배열을 선언할 때 포인터 기호 들어가고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배열을 위한 괄호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포인터 배열이라고 해요. 포인터들이 모여있는 배열. 포인터들이 모여있는 배열. 자, 그래서 포인터 배열. 같은 데이터 타입 포인터들이 배열로 모여있는 형태예요. 포인터를 담고 있는 배열, 각각의 포인터는 열을 의미하고, 포인터를 담고 있는 배열은 행을 의미합니다. 자, 열을 의미하는 게 포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인터는 그때그때 사이즈를 동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열을 담당하는 각 포인터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행은 고정되고 열은 가변되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제가 가변 배열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각 행마다 열의 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열의 수를 저장하는 별도의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요거였다면 자, 요런 배열이 있었다면 이거는 행의 수는 카운트예요. 그쵸? 딱 3이라고 나오죠. 근데 얘네들의 각각의 사이즈를 알아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얘네가 포인터니까 사이즈 오브 해버리면 무조건 8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쉽게 가려면 int 뭐 랭스 해놓고 1차 배열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코리안의 글자 수 6글자, 그 다음에 매스의 글자 수 4글자, 잉글리시의 글자 수 7글자, 이런 식으로 각 행단위 글자 수를 별도로 관리해 주는 게 차라리 편해요. 자, 전에 연습 문제 할 때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배열 2개가 제시되면은 각각의 원소 인덱스가 1대1로 대응돼야 된다고. 그 케이스예요. 서브젝트의 0번째는 랭스의 0번째랑 매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제 볼게요. 전체 학생 수, 행의 개념입니다. 스튜던트는 3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3행 n열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포인터를 만들어요. 근데 학생마다 수강하는 과목 수가 다른 거야. 이게 만약에 중고등학교였으면은 학생마다 과목 수 다 똑같이 때려버리면 되는데 대학은 수강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각자 과목 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생별로 점수를 이렇게 기입을 하려면 학생별로 몇 과목씩 수강하는지를 별도로 배열에다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지금 행은 학생 수가 행인 거죠.
자, 어쨌건 그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배열의 개념이니까 무조건 반복문은 2개 들어갑니다. 포인터 배열은 2차 배열의 개념이므로 이중 반복문으로 탐색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부모 반복문은 행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행은 이 예제에서의 행은 전체 학생 수가 되는 거죠. for int i는 0부터 i는 전체 학생 수는 이미 변수에 있으니까 이걸로 정의하고, 자, 일단 그 다음에 학생별로 과목수를 입력받아요. 이게 각 행별로 얼마만큼의 열을 생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포인터는 선언만 하면 무조건 8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8바이트에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한 것인가.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하겠죠. 숫자를 입력한 걸 가지고 정수값을 입력을 할 거니까 요 레슨스의 i번째만큼 입력한 그 숫자를 활용해서 이만큼의 정수 개수의 포인터를 만들어요. 이거를 스코어의 i번째에다 넣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메모리상에서, 자, 이제 엑셀 안 띄워도 되죠? 레슨스라고 해서 일단 3칸의 배열이 생겨요. 그러면 레슨스라는 이름의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력받은 내용들이 3과목, 4과목, 2과목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들어있는 위치가 생기고, 이 데이터의 첫 번째 위치가 32번째다 라고 하면은 요 레슨스라고 하는 배열에는 32라고 하는 메모리 위치가 저장돼. 이게 1차 배열의 메모리 구조예요. 얘가 직접적으로 칸이 3칸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그 3칸 중에 가장 첫 번째 칸의 시작 위치를 가져가요. 배열하고 포인터는 구조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스코어라는 이름의 배열 데이터가 생겨요. 그 스코어는 3칸짜리 배열 데이터를 참조하는데, 요 배열에는 포인터만 저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어디인가에 메모리 주소를 넣어야 되는 거죠. 아직은 할당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요 위치에 첫 번째 칸의 위치가 만약에 75다 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는 75가 저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레슨스의 i가 0일 때, 그러면 3이잖아요. 3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12칸의 메모리 구조를 어딘가 만든다고요. 12칸의 메모리 구조를 어딘가 만든다고요. 이게 인트 단위니까 이렇게 3칸으로 쪼개지겠죠? 3칸이라고 칩시다. 자, 이게 어디엔가 생겼어. 이게 320번째야. 그러면 여기에 320이라고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는 거예요. 더블 포인터는 따라갔는데 거기서 다른 데로 또 토스 시킨 거예요. 그리고 i가 1일 때 4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디엔가 또 16칸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칸의 시작 위치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i가 2일 때 레슨스에 2라고 입력했다면 두 칸을 생성해서 거기에 시작 위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인터 배열은 어딘가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메모리 주소만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얘는 몇 바이트예요? 24바이트지. 왜냐면 메모리 주소 저장 공간은 하나당 무조건 8바이트니까. 그래서 75번지를 따라갔다. 그랬더니 걔가 다시 320번지로 보낸 거야. 그럼 320번지를 가서 거기에 있는 값들의 액세스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과목수를 3이라고 입력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12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거고, 그 12바이트의 시작 주소를 스코어의 i번째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스코어의 i번째는 따라가면은 배열이다. 이게 몇 개인지는 j-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걸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성된 과목수만큼 i번째 학생의 j번째 과목 점수라고 해서 j에 대해서 반복을 다시 돌린 거죠. 입력을 다 받았으면은 이제 줄바꿈만 해줬고요. and 스코어의 ij번째, 결국은 2차 배열을 만드는 건데 열의 수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받았으면 마지막에 그냥 다 빠져나와서 반복문 돌면서 학생 수만큼 반복 돌고요. 몇 번 학생에 대해서 총점과 평균. 자, 결국은 2차 배열이야. 근데 학마다 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열의 수를 여기에다 따로 저장을 해놨다. 요게 포인트예요. 뭐 합계라는 거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과목수 3과목. 0번째 과목수 90, 92, 88. 1번 학생의 수험 과목수 4과목 56, 71, 48, 65. 2번 학생의 수강 과목수 2과목 100점, 95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떨어지겠죠. 자, 1교시는 조금 가볍게 갈게요. 아마 그 포인터 배열을 처음 들으면 살짝 멍할 거예요. 일 교시는 조금 라이트하게 가고 2교시 때는 좀 바짝 마무리할게요. 2교시 때는 조금 양을 늘려서. 여기서 지금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도 이제 처음 맞닥뜨려서 살짝 당황스러운데, 여기에 배열 포인터랑 2차 포인터까지 한꺼번에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자, 30분입니다. 개당 10분씩 해서요. 50분까지 실습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 시작할게요. 자, 요번에 살펴볼 거는요. 아까 봤던 게 포인터 배열이었죠? 이번엔 반대예요. 배열 포인터. 자, 배열 포인터는 이제
배열이 모여있는 포인터예요. 표기를 이렇게 해요. 같은 크기를 갖는 배열들이 포인터 형태로 모여있는 거예요. 포인터는 행을 의미하고 크기가 가변적, 배열은 열을 의미하고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 타이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그냥 유형별로 정리해서 코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포인터 배열, 그리고 배열 포인터, 딱 봐도 헷갈리죠? 자, 일단 표기, 그리고 행의 특성, 열의 특성,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는데, 포인터 배열은 별표, 그 다음에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은 행이 고정이고 열이 가변이다. 배열 포인터는 포인터를 묶어서 배열로, 행은 가변이고요, 열이 고정이다. 그러면 둘 다 고정인 건 그냥 2차 배열, 행과 열이 둘 다 고정인 건 그냥 2차 배열. 2차 배열은 이렇게 표기하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고정, 고정. 그럼 둘 다 가변인 건 없을까요? 더블 포인터. 얘는 표기를 이렇게 해요. 싹 다 가변이에요. 유형별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포인터 쪽에서는 이걸 정리를 꼭 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이거 여기 이 두 개는 저도 헷갈려요. 포인터 배열하고 배열 포인터는 저도 헷갈려요, 진짜. 사실 실제로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 더블 포인터로 해버리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가변이라도 내가 고정으로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실제로 활용도는 더블 포인터로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요 네 가지 특징을 물어보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실무 개발보다는 그래도 시험 대비가 더 중요한 시기니까 구별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배열 포인터라는 거는 어떻게 쓰는지 코드 한번 들어갑시다. 네,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뭔가 고정될 게 하나 있긴 하니까 전체 과목 수를 상수로 정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그 과목별 점수를 이제 받아볼 건데, 각 과목별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 배열을 하나 정리할게요. 이거는 행 고정이었고 열 가변이었죠. 문자열 배열이에요. 아직 배열 포인터 안 나왔어요. 레슨스만큼 정의하면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대학이라고 하면 학생마다 수강 신청한 거에 따라서 과목 수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바꿔 말하면 각각의 과목별로 학생이 얼마만큼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과목마다 수강 인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번엔 그 상황을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수를 먼저 입력을 받겠습니다. 행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학생 수 입력할 거예요. 배열 포인터는 행이 가변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는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 배열은 이제 행은 고정이야. 그러니까 일단 행의 역할을 하는 배열은 그냥 고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열이 가변이니까 이 안에 각각 포인터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도 포인터. 포인터도 일종의 배열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칸수가 다 달라. 이렇게.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열 단위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배열 포인터. 자, 얘는 행이 가변이죠. 그리고 열이 고정이죠. 그러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할 거는 행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한 번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포인터가 있어. 포인터 자체가 행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몇 개들 생각할지 모르겠고 이 안에 들어가는 열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개수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코드를 보면은 13번 예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반복문 안에 있어요. 행은 고정이고. 근데 이번에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고 반복을 들어가는 거야. 자, 과목 수는 3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학생 수는 입력받는 수만큼 결정돼요. 자, 그러면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는데 사이즈 오브 학생 N명에 대한 과목 수야. 과목 수는 지금 레슨스라고 정해졌죠. 3과목이라고. 그럼 학생 한 명당 인트 값 3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트형 배열, 레슨스만큼 갖는 인트형 배열. 근데 이게 학생 수만큼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인트 타입의 포인터 배열 여기다가 이제 형변환을 해갖고 넣어주는 거죠. 표기법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 표기법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메모리 올로케이션 할 때 인트형 배열 크기에 대해서 스튜던트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사이즈 오브 인트, 그럼 이건 정수죠. 이게 과목 수만큼, 이걸 다시 학생 수만큼 이렇게 곱해줘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숫자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같은 값이면 계산식을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야 여기. 자, 그럼 이제 구분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구분선을 앞뒤로 그려주고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읍시다. 학생 수를 얼만큼 학생 수를 받을지는 여기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호 int i는 0부터 i는 스튜던트 수만큼 반복을 돕니다. 여기서 행의 역할이 학생 수죠. 가변. 가변이라는 얘기는 입력값이라는 뜻이야. 프로그램 안에 코드로 정해지지 않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정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몇 번째 학생의 점수인지를 일단 가볍게 출력을 해주고요. 열, 과목수죠. 이거는 고정이죠. 상수로 처리했어요. 고정이니까. 호, int j는 0부터 j는 레슨스만큼 j++.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과목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자, 과목 이름을 출력해주고 스코어 입력하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입력 받으면 되고, 스코어에 IJ, 더블 포인터건 배열 포인터건 포인터 배열이건 근본은 2차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약간 특이하다 뿐이지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2차 배열 쓰듯이 쓰시면 돼요. 자, 숫자값 입력했으니까 엔터키 하나 소진하고요. 자, 그럼 2차 배열이 만들어졌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총점하고 평균 내겠습니다. 총점 평균은 이제 하도 나왔던 코드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고요. 메모리 올로케이션 한 거는 마지막에 풀이를 해줘야죠. 아까 같은 경우는 행 단위로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풀이를 반복문 안에서 했어요. 행마다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딱 한 번만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했으니까 반복문 밖에서 한 번만 해주면 되죠. 자, 실행을 하면 학생 수를 입력하세요. 4명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4번 반복하는 거야. 90점, 85점, 73점. 그 다음에 1번째 학생 100점, 100점, 90점. 2번째 학생은 54점, 61점, 33점. 세 번째 학생은 81점, 79점, 75점.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EX 15.C 더블 포인터. 다른 말로는 2차 포인터라고도 해요. 포인터 안에 포인터가 모여있는 형태고요. 바깥의 포인터는 행의 역할하고 행의 수는 할당되는 메모리에 따라 가변점. 안쪽의 포인터는 열의 역할을 하고요. 열의 수는 할당되는 메모리에 따라 가변점. 자, 여기서는 이제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고 일정을 먼저 입력을 받아요. 며칠 동안 여행을 갈 건지. 그 다음에 각 그 1차마다 몇 군데를 방문할 거고 거기에서 쓸 예산은 얼마인지. 자, 일정은 며칠입니까? 여행 일정은 총 며칠입니까? 라고 입력을 받아요. 자, 더블 포인터에서 주의사항 아까랑 똑같은데 행의 수를 변수에 입력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뭐 필요에 따라 입력받는 거고, 행마다 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열의 수를 관리하기 위한 배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도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포인터로 2개를 만들어야 돼. 일단은 데이즈만큼의 정수를 보관할 수 있는 1차 포인터를 만들어요. 이게 각 행별로 열의 수를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카운트, 데이 카운트라고 할까요? 그냥 가볍게 카운트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인터를 만듭니다. 2차 포인터는 표기가 쉬워요. 얘는 혈표 2개 PTR 이러면 돼요. 오히려 아까 거보다 표기는 깔끔하죠. 자, 더블 포인터를 한 번 하라고요. 정수형 포인터를 데이스 개수만큼 만들면 돼. 그럼 이제 데이즈를 3이라고 입력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3칸이 생기는 거고, 여기도 일단 3칸이 또 생기는 건데, 요거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포인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다 메모리 올로케이터를 따로 해줘야죠. 자, 일정.
횡만큼 반복하면서 열을 생성하고요. 자, 괄호 열면 무조건 닫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행 단위로 열수를 입력받아요. i번째 1차에 방문할 장소의 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i가 0일 때 세 군데를 방문할 거다. 그러면 여기 카운트 배열에 이제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포인터를 또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반복을 또 도는 거예요. 카운트의 i번째가 10이니까. 번째 장소에서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입력을 받으면은 2차 반복이에요. 그냥 2차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 할당하는 방법이 좀 유별날 뿐이야. 2차 배열이라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래서 i 제2번째에다 입력받아서 담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총점이나 평균 낸다라고 하면은 그냥 2차 배열 반복 돌면서 총점하고 총점 내면 되겠죠. 예산이니까 평균까지 낼 필요는 없겠네. 메모리 해제는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2번 했으니까 2번 해제해줘야죠. 자, 여행 일정은 총 4일이다. 0번째 1차에 방문할 장소 수는 2곳이다. 자, 0일차의 0번째 장소에서 예산은 일단 15만원, 그 다음에 27만원. 1일차에서 방문할 장소 수는 3군데. 여기는 8만원, 그 다음에 27만원, 그리고 45만원. 2일차에서 방문할 장소 수는 2군데. 여기는 5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3일차에 방문할 장소 수는 공항 가기 전에 오전만 방문한다고 치면 1군데. 여기서 32만원. 이제 1일차 예산 얼마, 총 예산, 날짜별로 예산 합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포인터는 아까 표로 정리해 드렸던 그 포인트만 잡으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더 헷갈려. 자, 일단은 포인터 예제 2개는 지금 단톡방에 올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한 단원 더 나갈게요. 자, 이제 여기는 쉬운 내용이에요. 자, 12번째. 자, 스트럭트라고 하는 주제고요. 구조체라는 주제입니다.
ex01.c.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배열이라던가 포인터는 결국 포인터도 배열의 연장선이니까 전부 똑같은 종류의 값들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표현한다고 했을 때 학생을 표현하기 위한 단위가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 학번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메일 주소도 그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이메일 주소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번째는 연락처도 되겠죠. 우리가 보통 컴퓨팅 환경에서 다루는 어떤 매개체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복합적인 정보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을 해요. 근데 배열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학번, 뭐 인트라고 칩시다. 얘는 차 타입의 포인터고요. 얘도 차 타입의 포인터고, 연락처도 차 타입의 포인터입니다. 연락처는 인트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 핸드폰 번호 0110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인트로 잡으면 앞에 0이 잘려요. 10부터 시작해. 자, 그래서 나온 게 구조체예요. 복합적인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고요. 여러 종류의 변수를 하나로 묶은 형태입니다. 구조체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자,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메인 밖에서예요. 이렇게요. 스트럭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정의해 주는데, 이름은 대체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명사형으로 잡고요. 이 안에 학생을 표현하는 하위 정보들을 변수로 정의하면 돼요. 인트 값 2개, 학번, 학년. 그럼 학번, 그 다음에 학년,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바이트, 4바이트, 20바이트, 20바이트니까 요 구조체로 변수를 만들면 걔는 48바이트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 구조체의 크기, 진짜 48이 맞는지 봅시다. 자, 스트럭트 스튜던트, 구조체 학생. 자, 사이즈 오브로 계산하면은 48 나왔죠? 자, 구조체를 쓰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선언과 할당을 개별 처리하는 거. 선언할 때는 스트럭트 스튜던트라고 세트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을 내가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을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변수 만들어서 쓰세요. 스트럭트 타입의 스튜던트는 S1이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접근하냐? S1.studno, S1.grade. 점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자열은 좀 얘기가 달라. 자, 새로운 명령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strcpy.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해요. 그걸 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strcpy예요. 요런 문자열을 이 안에다 복사해서 넣어라 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할 때는 또 점으로 접근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수들을 한 세트로 묶어 놓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초기화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대괄호로 쪼르륵 나열하시면 됩니다.
중괄호로 선언된 순서에 맞게 값을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쪼로로 이렇게 나오죠. 앞에 거 출력한 다음에 줄바꿈 하나 넣읍시다. 그래야 좀 떨어져 보이죠. 자, 별거 없죠? 여기부터는 구조체, 이 12단원은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슬슬 학생들이 이제 눈을 꿈뻑꿈뻑 약간 졸려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보여주면 웬만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 하더라고. 이렇게요. 사실 저는 이거 잘 못해요. 모든 게임을 잘 못해요. 게임회사 3년 반 정도 다니면서 진짜 게임이라는 거에 학을 때 갖고 그 다음부터 게임이 손을 안 댔어. 게임 쪽으로는 머리도 안 들어가요 진짜. 왜냐면 그때 야근을 하도 많이 해갖고 게임 런칭하고 퇴근하다가 혈압 올라서 지하철역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엔 사표 냈거든. 그래서 잘 안 해. 아무튼 그래도 그건 내 사정이고, 얘 하나를 표현하는, 얘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각종 특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름은 있겠죠. 이름은 드라곤이즈모. 그 다음에 얘가 가질 수 있는 특성들, 일단 생각나는 거 1번 이동을 하니까 스피드, 2번 그 다음에 체력, 세 번째는 공격력, 뭐 방어력도 있겠죠. 네 번째 방어력,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스피드하고 체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잡아줘요. 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레벨이 있겠지. 자, 그래서 얘가 레벨이 이제 1이다. 그리고 스피드는 5다. 체력은 한 100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방어력하고 공격력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계산을 합니다. 체력 곱하기 레벨에 뭐 0.7, 뭐 7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값을 줘요. 그리고 공격력 같은 경우도 뭐 계산값을 주고요. 이거를 표현해 볼게. EX 02.C예요. 자, 스트럭트 드라곤. 자, 정보는 일단 가볍게 정수형 것으로 이렇게 3개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 잡죠. 좀 더 크게 놓을까요? 프로토스. 자, 이름의 최대값은 100자까지로 합시다. 자, 구조체를 정의하면 여기 뒤에 끝날 때 세미콜론 하나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아까도 여기 세미콜론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구조체는 특이하게 세미콜론이 하나 들어가.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게임 해보신 분 계시죠? 이런 비슷한 류의 게임들. 자, 진짜 고수라면은 요거 하나 클릭해서 컨트롤하고 요거 하나 클릭해서 컨트롤하고 요거 하나 클릭해서 컨트롤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얘네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쫙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핸들링 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프로토스 계열들만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부대로 지정을 했다고 칩시다. 요거 하나하나가 구조체 변수야.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어. 자, 똑같은 거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정수형 변수 여러 개 모아놓은 거. 배열. 그러면은 프로토스 타입의 구조체 변수를 여러 개 모아서 부대를 지정하면 구조체 배열. 오케이? 하나 더. 처음에 게임을 할 때 부대 지정하면은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에 8마리까지 지정될 거예요. 한참 하다가 업그레이드 하면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마리수 늘어나죠. 배열의 크기가 고정이 아니고 늘어난대. 처음에 8개로 잡았는데 나중에 이게 12마리인가로 늘어날 거예요. 아마 부대 하나에. 늘어난대. 그럼 뭐 했단 얘기예요? 처음에 사이즈를 8로 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했다가 메모리 레벨업을 하고 나면 리얼로케이션 했단 얘기잖아. 그럼 배열이야 포인터야? 포인터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 이해될 때까지 당분간 게임 잡지 마세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 그러니까 부대의 유닛수를 입력합니다. 일단은 구조체 배열부터 볼까요? 체 배열. 유닛들의 부대를 의미하는 거죠. 구조체 배열의 선언 및 할당이에요. 스트럭트 프로토스 P 3마리 만들면 첫 번째는 자 체력은 100, 스피드는 70, 공격력은 100 곱하기 70 곱하기 0.5로 계산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름은 질럿 1호. 그 다음에 체력은 조금 더 많게, 스피드는 조금 떨어지게 130에 50 곱하기 0.5 해서 드라곤 1호. 하나 더 할까요? 얘는 드라곤 2호. 자, 이제 반복 돌면서 정보만 출력하고 말게요. 라인 유닛 카운트는 3 이렇게 정해놓고, 자 이렇게 상수로 정하면 i가 유닛 카운트보다 작을 동안 i 플러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배열은 사이즈 구하기가 쉽죠. 랭스는 사이즈 오브 프로토스, 스트럭트 프로토스. 자, 이게 한 개의 데이터 크기인데 사이즈 오브 P, 그럼 이 전체 데이터 크기잖아요. 거기에서 한 개 데이터 크기로 나누면 원소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int i는 0, i는 랭스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rintf
%s hp %d 그 다음에 스피드 %d dps %0.2f. 자, 그러면 P의 i번째 배열이니까 얘 네임, P의 i번째의 HP, P의 i번째의 스피드, P의 i번째의 DPS. 보통 이제 게임 회사에서 공격력을 DPS라고 표기를 해요. 데미지 퍼 세컨드 줄임말이에요. 초당 공격력. 거기에 이제 랜덤 값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회피 성공률이 들어가면은 이제 데미지는 일정하게 계속 가는 거고, 상대방의 회피 확률에 따라서 이제 그 데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자료 구조를 짜요.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유닛 개수를 3개로 하는 건데, 그 부대 유닛 수를 그때그때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구조체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스트럭트 프로토스의 사이즈에서 카운트 개수만큼 들어가는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유닛 수를 우리가 입력받은 값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값 입력받는 건 똑같아요. 자, 아까는 그냥 이렇게 다 고정값으로 넣었는데, 이제는 다 하나하나 입력을 받아봅시다. 카운트 버스 반복 돌면서 i번째 유닛의 이름. 자, 문자 입력받을 때 fgetch 명령으로 입력을 받아요. i번째 네임에다가 최대 글자 수만큼 넣어서, 이건 키보드 객체라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엔터키도 글자가 돼버리니까 마지막 엔터키는 널 문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받을 때 요거 두 줄이 세트라고 그랬어요. 체력. 자, P의 i번째의 HP에 대한 메모리 주소, 스피드에 대한 메모리 주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받으면 이거를 탐색하면서 출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일단 그 공격력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배열처럼 쓰기. 앞 예제랑 동일한 방법이죠. P의 i번째 DPS는 i번째 HP 곱하기 스피드 곱하기 0.5다. 아까도 이 공식으로 계산했잖아요. 왜냐면 배열하고 포인터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를 포인터 변수를 써서 접근한다면 이렇게 돼요. 구조체 객체 포인터 안에 있는 DPS.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우리 포인터 쓸 때 이거였잖아요. 3칸짜리 포인터가 있다라고 하면, 3칸짜리 포인터 P가 있으면 P의 0번째, 1번째, 2번째였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별표 P로 접근하면은 한 번 접근할 때마다 P를 1씩 증가시켜. 그럼 얘가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포인터를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괄호 안에 포인터 집어넣는 게 조금 표기법이 좀 못생겨서 그런지 다른 형태의 표기법이 또 나왔어요. 똑같은 방식이 P 화살표 변수.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 변수 안에 있는 멤버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 표기법이랑 이 표기법이 똑같은 거예요. 자, 카운트 개수만큼 앞으로 이동하면서 포인터를 썼으니까 마지막에 해제할 때는 카운트만큼 다시 뒤로 이동해서 메모리를 해제해야겠죠. 여기서 유닛을 3개다 그러면은 0번째 유닛의 이름 질러, 체력은 100, 스피드는 70, 1번째는 드라군, 얘는 체력이 80, 스피드는 50, 두 번째 유닛은 얘도 드라군 2, 85, 55.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자, 오늘 실습에 못 들어가네. 자,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두 개가 생겨요.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었죠. 그럼 이거를 얼마나 잘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과목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자, 프로토스가 딱 요런 정보만 갖고 있을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이동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돼. 얘네들은 데이터고, 그 다음에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게임이 성립을 하지.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기능을 때려박기 시작을 해요. 이동하다, 공격하다, 이런 기능을 집어넣어요. 이 형태가 우리가 내일 살펴볼 함수라는 형태예요. C 언어는 함수가 구조체 안에 못 들어가요. 데이터 따로, 기능 따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이제 프로토스라는 매개체에다가 같이 융합해서 놓기 시작하면은 이 형태를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부터 C++ 내지는 자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를 좀 더 확실하게 닫고 싶다라고 하면은 C 언어 공부했던 걸 베이스로 해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먼저 파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 깊이를 넣을 거다라고 하면은 다음 랭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랭귀지를 먼저 보기를 권해요. 왜냐면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은 랭귀지가 뭐가 됐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언어들의 작성 규칙을 먼저 훑어보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언어로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게임 얘기하다 흥분해갖고 시간이 다 됐네. 자, 우리 내일이 종강이라서 원래 그 구조체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마지막 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어제 종강한 두 반이 마지막 날 좀 너무 촉박해서 오늘 조금 무리해서 뺐어요. 자, 내일 이제 구조체 얘기 예제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 더 하고 구조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습 겸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타입 정의하고 열거형이라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함수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진도가 마무리가 돼요.
자, 파일 다 올라갔으니까 각자들 시간 내셔서 꼭 정리하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